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중요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고발장에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이는 고발장 작성이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은 공익제보자인 조성은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조성은은 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 제보했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확인되면서 손준성이 고발장 전달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폭로 당시 조성은은 고발장 전달의 경위와 윤석열 측근들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는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이 폭로되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손준성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 고발장을 전달받은 인물로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김웅이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김웅과 손준성 간의 연관성도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누설 혐의는 인정되어 손준성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손준성은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다투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손준성의 선거 개입 여부입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의 측근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조성은의 공익제보가 사건을 폭로하면서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다루고 있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며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재판과 수사가 계속됨에 따라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 국내 법치주의와 정치, 윤리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준성의 항소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정치적 상황은 급변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대선과 전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한국 정치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계속됨에 따라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공개되고, 국민은 이 사건의 최종 결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내부의 권력 구조와 투명성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최종 결과는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과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